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등비수열 갑니다. 등비수열. 자, 어깨 피라 그래서 어깨 필 거예요. 제가 어깨가 스크러지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등비수열. 제가 거북목 출신이라. 자, 등비수열은 말 그대로 이제 비가 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곱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맞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뜻보다는 아무래도 비가 일정하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할까요? 이웃하는 구항의 자, 비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B가 일정한 수열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N에서 AN 플러스 1, 즉 두 수를 나누는데 웬만하면 작은 걸 밑에 넣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이 일정한 B가 떨어진다 라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이 R을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 괜찮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항부터 보고 갑시다. 자,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비납적으로 표현한 식이에요. 교과서나 또는 다른 학교에서는 학교나 쌤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AN에다가 R을 곱하면 다음 번째 항이 나온다. 이렇게도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귀납적으로 표현한 식을 조금 더 잘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항을 A라고 두면 두 번째 항은 여기다 뭘 곱했으니까 R을 곱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세 번째 항은 R을 몇 개 곱해요? 2개 곱하겠죠. 네 번째 항은 R을 3개 곱하겠죠. 그럼 일반 항은 뭐가 될까요? AN은 자, 첫째 항은 R이 없고요. 둘째 항은 R이 하나예요. 셋째 항은 R이 2개죠. 그럼 n번째 항은 R이 몇 개일까요? n-1개가 되겠죠. 괜찮죠? 네. 그럼 A, R의 n-1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얘가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그 미지수가 지금 어떤 수에 뭐로 들어가 있어요? 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성질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어떤 일정한 수를 곱할 거니까. 그러면 공비가 양수면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수함수랑 너무 연관지어 사용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에서 조금 쓸모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일반항 한번 보여보죠. 3, 6, 12, 24. 자, 얼마씩 곱해지고 있죠? 2씩 곱해지고 있죠. 3이 곱해졌나요? 2 곱해진 거 아닙니까? 2, 그쵸? 더해진 게 아니에요. 뭐가 곱해졌는지 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 3이고 2에 n-1 제곱이다 이렇게 둘 수 있고 이 녀석을 등비수열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가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진짜 많이 당황하거든요. 3 곱하기 2에 1-2n이다 이렇게 나와요. 얘를 자꾸 이쁘게 바꾸려고 해요. 지수 법칙을 써서 밑을 제곱하고 음수로 바꾸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거 말고 이렇게 하는 걸 조금 더 추천하거든요. 뭐냐면 1을 집어넣을까요? 그럼 얼마가 되죠? 3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맞나요? 됐어요? 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2 집어넣으니까 3제곱이니까 8분의 1이 되죠. 그쵸? 얼마가 곱해졌습니까 지금? 4분의 1이 곱해진 거예요. 보이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일반항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 뭐야? n-1 제곱으로 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사실 같은 식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을 때 얘를 이쁘게 바꾸는 그 시간보다 1하고 2를 대입해서 일반항을 찾는 게 훨씬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
등비중앙입니다. 자, 등차중앙은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양쪽의 합이랑 같았어요. 근데 얘는 곱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x, y, z가 순서대로 자,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운데 항을 이번에는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양쪽의 곱이랑 같아지거든요. x, z가 되죠. 만약 세수가 양수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세수가 양수라면 y는 뭐가 되죠? 루트 xz가 됩니다. 보이시죠? 그럼 얘가 무슨 평균이죠? 두 수의 기하평균 형태예요. 다시 두 수의 무슨 평균이라고? 기하평균이죠.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산술평균은 y가 뭐였냐면은 2분의 x 더하기 z. 그죠? 얘가 등차중앙이죠. 근데 얘가 무슨 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이죠. 괜찮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항상 기하평균은 뭐보다? 산술평균보다 작거나 같죠? 원래 항상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작거든요. 근데 언제만? 두 수가 같을 때만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야기를 해요. 자, 이쪽 볼게요. 2하고 8을 한번 가져가 보죠. 그렇죠?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자, 산술평균을 둘이 더해서 물론 나오는 숫자 전부 양수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런 기본 조건을 가져가세요. 자, 두 개 더하면 얼마죠? 10. 2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5죠. 그래서 산술평균은 5가 나와요. 자, 그런데 기하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두 수를 곱하면 얼마죠? 16이죠. 루트를 10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오죠. 역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등차중앙이 등비중앙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x라는 숫자가 뭐라고 할까요? 라지 a라는 것을 두 수의 산술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b라는 것을 두 수의 이제 기하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거기 c도 있었고 이 녀석은 이제 조합평균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이 녀석을 산술평균 대신에 쓰는 말이 뭐였냐면은 등차중앙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 녀석을 뭐라고 썼을까요? 등비중앙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 녀석을 당연히 조화중앙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조화수열은 이제 교과과정에서 특별히 다루지는 않는데 역수가 등차인 수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따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역수의 평균이라서 나중에 조금 이야기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쓸 거고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냐? 문제에서 로그 미치 2로 하는 a와 로그 미치 2로 하는 b를 구하라고 했고요. 자, 로그 미치를 3분의 1로 하는 a와 로그 미치를 3분의 1로 하는 뭐가 나왔어요? b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산술평균이란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등차중앙과 등비중앙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누가 더 크다는 거야? 등차중앙이 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부등호가 이렇게 갈 거예요. 왜? 증가함수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감소함수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중앙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이거 간단하게만 보고 가자면 자, AN을 우리가 어떻게 둘 거냐면 AR에 n-1 제곱이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을 뭐라고 볼까요? AR에 n제곱이라고 둘 수 있게 돼요. 그러면 AN 플러스 2는 뭐가 될까요? AR에 n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 가운데 수를 뭐 할까요? 제곱을 해봅시다.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 R에 2n제곱이 돼요. 얘랑 얘랑 곱하겠다는 거죠. 곱하면 A제곱에 두고 n 플러스 1하고 n-1을 뭐가 돼요? 더합이죠. 맞죠? 미체 곱은 지수의 합이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R에 2에 양쪽이 늘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기하학적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한데 일단 이렇게 쓴다는 거 확인할 거고요. 제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일반항 구하는 거는 이제 안 어렵거든요. 그럼 뭐였어요? 정해진 수열을 갖다가
막 모양이 바뀌어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등비수열은 첫째 항과 뭘 구한다? 둘째 항을 구해서 항상 계산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풀면서 이야기할게요.